네, 안녕하세요. 이번 20번째 강의 주제는 광화학습입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광화학습 개요를 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의 종류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광화학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제 광화학습 파트이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이제 광화학습은 기계학습 기법 중 이제 한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가운데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이 있는데요. 이제 기계학습 오른쪽에는 이제 지도학습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비지도학습이 있습니다. 맨 밑에는 광화학습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빨간 색깔 안에 지도학습, 즉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고 그리고 밑에 회기, 리그레션이 있습니다. 예, 회기는 이제 날씨 데이터 예측, 센서 데이터 예측, 그 다음에 주가 예측 등을 말하고, 이제 분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이제 분류에는 이제 응용 예로는 엠리스트, 필기체 인식이 있고, 스팸 메일 분류, 그리고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고양이와 개를 인식하는 이제 분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비지도학습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는데요. 거기 밑에 이제 클러스터링인 군집이 있습니다. 이제 군집의 응용 예로는 이제 마케팅 고객 그룹화가 있고요. 그리고 추천 시스템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지도학습 위에는 이제 차원 축소가 있는데요. 이제 차원 축소는 이제 주로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말하고요. 강화 학습 개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랑 이제 사진이 이제 그림이 약간 중첩이 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가져왔던 이유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동그라미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더 추가를 했는데요. 이제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 밑에는 이제 비지도학습과 지도학습 그리고 이제 광화학습이 있습니다. 이제 비지도학습은 이제 아까 이제 언급했듯이 no labeled 데이터, 즉 레이블링이 없는 걸 말하고 지도학습은 labeled 데이터, 즉 레이블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광화학습은 이제 레이블링은 없지만 이제 인터랙션 데이터가 있는 것, 즉 상호작용 데이터. 그리고 이제 비지도학습 밑에는 이제 클러스터링이 있잖아요. 군집을 말하고. 그리고 지도학습 밑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이 있습니다. 즉 분류와 회귀가 있고, 광학습에서는 이제 디시전 메이킹인 의사결정, 그리고 제어가 있고, 그 기반은 이제 딥러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있잖아요. 광학습은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즉 상호작용을 말하고요. 이제 트라이얼 에러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시행착오로 말하는 거고, 이제 다시 말해서 광학습은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하는 걸 말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더 설명할 건데요. 그리고 한 타스크를 이제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고요. 이제 강화학습의 개요 세 번째로 보면 이제 강화학습은 기계학습 기법 중에 한 가지로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잘된 행동인지 그리고 잘못된 행동인지를 나중에 판단하고 보상 또는 이제 벌칙을 줌으로써 스스로 시행착오를 해가며 학습하게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강화학습 이제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에이전트가 있고 엔바이러먼트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에이전트는 이제 특정 환경에서 행동을 결정하고, 그리고 엔바이러먼트인 환경은 그 결정에 대한 보상, 즉 리워드를 내립니다. 이 보상은 행동 즉시 결정되기보다는 여러 행동들을 취한 후 한꺼번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 바로 그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입니다. 광학습은 앞서 다룬 딥러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행동을 결정하고 환경이 주는 보상으로 스스로 학습할 때 주로 딥러닝에서 다른 인공신경망을 사용합니다. 환경과 에이전트의 상태 등을 입력값으로 인공신경망이 행동을 결정하고, 보상이 있으면 이전의 입력값과 행동들을 긍정적으로 학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에이전트인 G가 있고, 그리고 환경인 이제 미로찾기가 있습니다. 이제 미로찾기 엔바이러먼트 환경 안에 이제 코너나 이제 곳곳에 이제 치즈가 이제 여러 개가 있고요. 이때 에이전트인 G가 이제 치즈를 찾으러 다니겠죠. 이제 치즈를 찾으러 다니기 위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이제 수천 번, 수만 번을 하겠죠. 이때 G가 치즈를 발견해서 얻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리워드라고 하거든요. 이제 보상이라고 하고요. 즉 플러스고, 그리고 이제 못 찾거나 어느 코너의 궁지에 물리면 마이너스, 즉 벌칙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 에이전트인 G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광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번 네 번째 광화학습 계획에는 광화학습의 기초가 된 마르코프 의사결정 과정인데요. 이제 진행에 앞서 그 광화학습은 이제 마르코프 의사결정, 즉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즉 MDP의 학습의 개념을 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MDP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강화학습 시스템 개발에 있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MDP를 포함하여 강화학습의 주요 이론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르코프 가정, 즉 마코브 어썸션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르코프 과정 상태가 연속적인 시간에 따라 이어질 때 어떠한 시점의 상태는 그 시점의 바로 이전의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바로 이전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리한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상태는 이전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이전 상태는 그 이전 상태에 큰 영향을 받고, 더 이전의 상태들도 이러한 이제 식으로 그보다 이전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므로 그래도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르코프 가정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단순화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르코프 가정의 수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위 수식에서
좌변은 어떠한 시점 t에서 상태 x1은 최초의 상태 x1에서 바로 이전 상태 xt-1까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연속적으로 이제 존재하며 일어나는 일련의 상태들을 확실하게 이제 표현하지만 이는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태 x1은 바로 이전 상태인 xt-1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xt-1에서 xt-2를 반영하는 등 연쇄적으로 이제 모든 이전 상태들이 반영된다고 가정하는 마르코프 가정을 적용하면 위 수식의 우변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르코프 과정을 보겠습니다. 마르코프 과정, 즉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마르코프 과정을 만족하는 연속적인 일련의 상태입니다. 마르코프 과정은 일련의 상태, 즉 x1, x2, x3, 즉 xn의 상태 이전, 즉 상태 전이 확률 P를 구성됩니다. 상태 전이 확률 Pij, 지금 이 식은 어떠한 상태가 일 때 그 다음 상태가 J가 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PAB는 조건부 확률로 B일 때 A1 확률을 의미합니다. 마르코프 가정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가능한 상태 전이 확률을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르코프 의사결정 과정을 보겠습니다. 마르코프 의사결정 과정, 즉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즉 MDP는 마르코프 과정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모델입니다. MDP는 아래 수식과 같이 상태, 스테이트, 집합 S, 그리고 행동 액션, 집합 A, 상태 전이 확률, 행렬 P, 보상 리워드 함수 R, 그 다음에 할인 요인 감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태 집합은 MDP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태의 집합, 즉 S1, S2, S 등을 말합니다. 아래 식과 같이 어떠한 시점에서의 상태 XT는 상태 집합 S에 포함된 특정 상태가 됩니다. 행동 집합은 행동 주체인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의 집합 A1, A2 등을 말합니다. 에이전트는 어떠한 시점에서 행동 A를 취하는 것입니다. MDP에서 상태 전이 확률은 마르코프 과정 상태 전이 확률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MDP에서의 상태 전이 확률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PASISJ는 에이전트가 어떠한 상태 SJ에서 행동 A를 취했을 때 상태 SJ로 변할 확률입니다. 보상 함수는 에이전트가 어떠한 상태에서 취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내리기 위한 함수입니다. 그 수식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보상 함수 RAS는 상태 S에서 행동 A를 했을 때의 보상을 수치로 이제 반환합니다. 할인 요인은 과거의 행동들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정하는 값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입니다. 이번 강화학습의 개요 5번째는 주요 강화학습 기법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Q러닝 강화학습과
그 다음에 정책 경사 학습인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있습니다. 광학학습은 NDP 개념과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상태의 집합이 거의 무한하다. 그리고 상태 전이 확률을 인공식량망으로 구한다. 앞서 설명한 MDP에서는 상태가 이제 불연속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광학학습을 적용하는 대다수 문제는 상태가 연속적이어서 가능한 상태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실수로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은 R 제곱 자승으로 무한합니다. 그리고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 공간은 방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 전이 확률을 일일이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요 광학학습 기법으로는 Q러닝과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있습니다. 이제 Q러닝 광학학습을 보겠습니다. Q러닝은 회귀, 즉 리그레이션 문제를 푸는 광학학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의 예상 가치를 상태, 그리고 행동 가치라고 부릅니다. Q러닝은 이 상태, 행동 가치가 가장 높은 행동을 취합니다. 복잡한 문제에서 상태 공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태 행동 가치를 인공신경망으로 모델링합니다. 두 번째로 정책 경사 광학습인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보겠습니다. 정책 경사는 분류, 즉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광학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책 경사도 어떠한 상태에서 행동에 대한 확률값들을 인공신경망으로 모델링합니다. 이제 광학습의 개요 이제 네 번째를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제슨 나노 개발 보드,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리차드 S 서톤이라는 유명한 이제 광학습 대가가 지은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제 기본서로 하고요. 이제 이 기본서 안에는 이제 소스 코드인 기타브가 이제 제공합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기타브인데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 기본서의 이제 이론과 그리고 이 기본서의 바탕으로 이제 코드를 이제 구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구현되어 있는데 한번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기터브가 있어요. 지금 챕터 1부터 이제 챕터 13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제슨 나노에 이제 지금 이제 파이썬이 이제 3.6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넘파이는 넘파이, 그 다음 매트 플랫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시본, 그 다음에 TQDM을 여러분이 미리 패키지들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거 시본, 그 다음에 TQDM 이걸 미리 지금 이제 설치해 주셔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제슨 나노에서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git 클론을 해서 하시면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실습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git 클로닝을 하는데요. 램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git 클론 한 칸 띄고 여기서 붙여넣고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은 이제 git 클로닝이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ls 명령을 설치하고 이제 기클러닝이 됐으면 이 디렉토리 안에 소스 코드들이 이제 다 다운로드가 완료됐고,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볼게요. cd 명령으로 그 전에 cat 명령으로 이제 requirements text 파일을 볼게요. 여러분이 사전에 이제 이 패키지들을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중간에 에러가 나거든요. 그리고 tdqm이랑 scpi, scipy 여러분이 이제 sudo pip3나 sudo pip2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바로 이제 챕터 1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실습을 해볼게요. 컨트롤 C, 파이썬 3 붙여놓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바로 실행이 돼요. 틱택톡이. 지금 이제 에폭 500, 에폭 1000, 에폭 1500. 이제 여기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생략을 하고, 우리가 미리 보시면 미리 해놨거든요. 보시면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해요. 트레이닝이 되고 플레이 1과 플레이 2 위너 레이트 0.16, 0.06 플레이 1이 이기고 있고, 계속 쭉 트레이닝하고 하다 보면 이제 에폭 10만까지 내려가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가 이제 지금 미리 해놓은 거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게임을 하시려면은 여러분의 이제 키보드 자판에 QWER 키를 눌러서 이제 게임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화학습이 진행이 돼요. 보시면 소스 코드를 안에 보면 vi 에디터로 볼게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임포트는 여기서 하고, 아까 이제 상태 표시는 이렇게 나오고, 아까 이제 요거 여러분의 이제 키보드 값은 읽어내는 거 QWEASD 이게 이제 다 방향키거든요. 요 안에 있는 QWEASD GXC 요게 방향키로 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강화학습. 그래서 틱택톡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코드가 엄청 길죠. 346라인.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강화학습이 이제 리어드를 하고, 한번 보면 지뢰찾기랑은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강화학습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구현되는 겁니다. 바탕으로 나가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그래서 지금 코드들이 요 안에 엄청 많아요. 이제 지금 코드 리뷰하기는 너무 설명이 너무 길고요. 챕터 1부터 이제 챕터 13까지 좀 코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많이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학습 개요 5번째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이제 오피셜한 이제 공식 코드인데요. 엔비디아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제 공식 코드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실습할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게 있다. 한번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해서 제슨 TX2 보드나 TX1 그리고 제슨 나노에서 한번 실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강화학습을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기타브고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DQN 오픈AI의 GIM 라이브러리도 제공하고 그리고 카폴 이제 광학습으로 한번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성 탐사선 광학습으로도 이제 돌릴 수가 있고 C++ API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광학습으로 이제 로보틱 암을 제어할 수 있고요. 이게 gazebo-arm.sh로 이제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봇 내비게이션도 있고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주행 로봇이 있고 바이페달 워커 이 바이페달 워커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학습을 해요. 장애물도 피해가고 이 밑에 이제 센서가 있어서 이제 광학습을 해서 이제 가고 그리고 루아도 이제 제공하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광학습 소스 코드 보시면 이제 제슨 보드 위에 쿠다 라이브러리와 리눅스가 있고 이제 쿠다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파이토치 위에 DQN, LSTM, A3G, GIM 이거는 이제 광학습 라이브러리고요. 지금 DQN들 그 위에 이제 C++, 뭐 파이썬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로봇, 밸리데이션 이런 것들은 이게 다 제공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광학습의 응용 분야는 엄청 많은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에이전트 로봇의 이제 제어 이런 전투기 같이 어떤 드론이라든가 어떤 에이전트를 제어할 때 그리고 로보틱스 그 다음에 AI 게임 플레이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기본적으로 이제 광학습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식 트레이딩 할 때도 이제 광학습으로도 이제 쓰이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의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주식을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직원들은 이제 많이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 이제 주식 트레이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이거를 강화학습의 이제 코드 구현에는 이제 지금 보면 테트리스3가 생각외로 구현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이 기타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약 2시간 정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진짜 처음에는 잘 못하는데 한 2시간 정도 흐르면은 이제 현저하게 게임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트리스도 이제 광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게임을 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참고 문헌을 넣어놨는데요. 여러분 이거 참고 문헌은 지금 보면 논문하고 그 다음 기터브, 유튜브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학습 알고리즘 중에 이제 몇 개들 좀 넣어놨고요. 그다음 기터브 한번 다운로드 하셔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도 꼭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한 24시간 이제 트레이닝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습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한 24시간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엄청 잘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에폭은 이제 거의 2433, 3000번 중에서 그 정도 이제 트레이닝이 됐고, 여기 이제 스코어가 있고, 지금 얘네가 우리가 이제 테트리스를 실제로 해보면 어떤 게 리워드일까요? 보상은 여기 지금 요 한 라인이 다 일치가 됐을 때 우리가 점수를 따잖아요. 그게 리워드죠, 보상.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쉽게, 그러니까 얘가 테트리스를 엄청 잘하지는 못해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게 한 2시간 정도 트레이닝을 하니까, 한두 시간 트레이닝 하니까 좀 잘하게 되더라고요. 한 5시간 하니까 조금 더 잘하고, 한 10시간 하니까 더 잘하고, 더 잘하게. 이게 학습을 하면 할수록 엄청 잘해져요, 이게. 이걸 한번 닫고, 종료를 하시려면 이제 컨트롤 C 키로 눌러서 종료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엔터를 칩니다. 지금은 이제 처음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테트리스가 못할 거예요. 아마 많이 못하죠. 지금은 이제 엄청 못하지만은 한두 시간 흐를 정도면 테트리스가 이제 점점점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리워드도 받고 보상을 받으면서 어떤 게 이제 잘하는 건지 어떨 때 이제 보상을 받는지 얘가 이제 한 수천 번 이제 수만 번 학습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점 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뭐 테트리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어릴 때 이제 자전거 탈 때 이제 한 수십 번 이제 넘어지잖아요. 자전거 탈 때. 그러면서 배우잖아요. 인간이. 이제 광학습이 인간의 이제 모방을 해서 학습하는 원리입니다. 지금 이제 종료하고 종료하려면 여기서 컨트롤 C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이제 기터브에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크롬 웹브라우저를 여셔서
제스는 GitHub에 들어오셔서 리파지토리스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딥러닝 온 제스난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거 클릭하고 이거를 이제 클릭하면 여러분 램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돼요. git 그 다음에 클론 붙여넣기 하고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 돼요. 저희는 여기서 생략을 할게요. 시간상. 그래서 cd 명령어로 우리가 이제 미리 지금 다운로드 했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ls 명령어 서치하고 cd 명령어로 12번째 디렉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ls 명령어 서치하고 여기서 파이썬 3 한 칸 띄고 train.py를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트레이닝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테트리스가 이제 학습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학습을 할 때는 거의 한 3일 정도 빡세게 한번 트레이닝을 한 것 같아요. 한 3일 돌려야 이게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트레이닝이. 여기서 이제 종료하고요. 컨트롤 C로 종료하고 여러분이 이제 트레이닝을 한 3일 정도 돌리고 난 후 이제 파이썬 3으로 테스트 파일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여기서 종료하려면 이제 컨트롤 C. 그래서 이제 광학습은 실습은 이제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